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명랑한 사회 명쌤입니다. 이제 선생님과 함께요. 4학년 사회 이야기를 재미나게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지역의 위치와 특성입니다. 어떠한 지역의 위치와 특성을 한눈에 쉽게 살펴볼 수 있는 게 지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지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지도가 도대체 뭘까요? 지도의 의미부터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이 지도라고 하는 것은요, 위에서 내려다본 땅의 실제 모습을 일정한 형식으로 줄여서 나타낸 그림이에요. 일정한 형식으로 줄였다라고 하는 건 이제 약속에 따라서 그렸다라는 뜻으로도 이해하시면 돼요. 약속된 지도 제작 방법이 있어요. 기호를 씁시다. 일정한 비율로 반드시 줄입시다. 방위를 통해서 각각의 위치를 나타냅시다. 이런 식의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선생님이 조금 전에 말한 방위? 일정한 비율로 줄여요? 이런 건 차례대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니까요. 조금 기다리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은요. 지도는 위에서 내려다본 땅의 실제 모습을 약속한 대로 줄여서 나타낸 그림이야. 이런 의미를 다시금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위에서 내려다본 땅의 모습이 담겨있는 자료에는요. 위성사진이라는 것도 있어요. 지금 화면에 이미 위성사진과 지도가 나란히 나와 있죠? 여러분 아래 공통점 보지 말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두 가지 자료에 담긴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보세요. 두 가지 자료는 모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본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 담겨있다라는 건 공통점이지만 차이점이 아주 크게 있습니다. 자, 위성사진은 보다시피 이 지역에는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건물 등이 확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세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건물, 지하철역 등의 이름이 사진 자체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뭔지 궁금한데 도대체 무엇인지 위성 사진만으로는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도를 가만히 봤더니요. 대전 월드컵 경기장이라고 해서 이 시설이 어떠한 시설인지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는 딱 보면은 이거 월드컵 경기장이구나. 그 옆쪽으로 도매시장도 있네? 농수산물을 싸게 팔겠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그 지역의 특성을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지도는 필요한 정보가 보기 쉽게 나타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도에는 건물이나 지하철역 등의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서요. 쉽게 건물 등의 위치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도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도를 잘 보기만 해도요. 여러 정보를 통해서요. 그 지역의 위치에서부터 그 지역의 특성 등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쭉 배울 내용인데요. 지도를 잘 보게 되면요. 땅의 높낮이를 알 수 있어요. 지도 자체에 땅의 높낮이를 표시해 놓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요. 지도를 잘 보면요. 이 방위라는 걸 통해서 동서남북 방향, 위치를 파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도에는요. 간단한 모양으로 나타낸 기호라는 게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기호가 표시되어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사용된 기호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지도에 쓰인 기호와 그 기호의 뜻도 알 수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이 지역에는 대학교가 많네? 정말 대학교에 해당하는 기호들이 꽤 많이 보이잖아요. 한눈에 쉽게 이 지역에 대학교 많아 라고 하는 특성을 파악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지도는 워낙에 땅의 실제 모습을 줄여서 나타낸 그림이죠. 그래가지고 실제 거리를 어느 정도로 줄였는지 줄인 정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지도를 통해선 당연히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강이라든지 산의 위치, 이름도 알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선생님 눈에 확 들어오는 산이 개머리산입니다. 개머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이 지역에서도 동쪽에 위치해 있구나. 위치도 알 수 있고요. 이름 개머리산.
쉽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여러 도로, 뭐 경부, 고속도, 국도가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뭐 당진, 영덕, 고속국도가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도로의 이름도 알 수 있죠. 그리고 도로가 어떻게 뻗어가는지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버스 터미널, 시청, 기차역 등의 위치도 알 수 있고요. 그 지역에 있는 학교, 병원 등의 이름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역시 그 지역과 관련된 중요한 특성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지도구나라는 거 확인되었죠? 자, 그러면요, 이제 지도를 보면 우리 지역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위치를 알 수 있는지 직접 확인을 해볼게요. 자, 왼쪽에는요, 대전광역시라고 하는 넓은 지역의 모습이 간단하게 그려져 있는 지도가 있어요.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요, 대전광역시에서도 유성구라는 곳이에요. 그럼 지도에서 유성구의 위치 찾을 수 있어요. 그냥 주황 빛깔로 지금 색까지 칠해져 있어서 여기에요 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린 여기에요 라는 표현을 대신해서요. 좀 다른 표현으로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살고 있는 유성구는요. 서구의 위쪽에 있고요. 또는 대전광역시 전체를 두고 봤을 때는 왼쪽에 있다. 이렇게 위치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유성구는 이제 대전광역시 안에 있는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전체 지역이 그려져 있는 전체 지도에서 내가 살고 있는 대전광역시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전체 지도에서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노란 색깔 칠해져 있어요. 이렇게 쉽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위치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대전광역시를 이제 어떻게 위치 표현할 수 있는지도 같이 익혀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요. 이제 대전광역시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전광역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전광역시의 위치를 우리들은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말할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의 아래쪽에 있고요.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도를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위치를 찾을 수도 있고요. 우리 지역의 위치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이제 앞에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간 방위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방위라고 하는 것은요. 방향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에서 이제 각각의 것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느 방향에 있는지 이런 걸 말할 때 방위라는 게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자, 방위에는요. 동서남북이 있고요. 이러한 동서남북 방위는 방위표라는 걸 통해서 나타내요. 지금 여기에 방위표가 하나 나와 있어요. 실제로 숫자 4처럼 생겼어요. 동서남북 네 방위를 나타내주는 방위표입니다. 이 사자의 위쪽이 북쪽으로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도를 한 장 지금 펴서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지도 한쪽에 숫자가 적혀져 있어요. 이건 무슨 숫자야? 여러분 이건 숫자가 아니라 방위표예요. 방위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방위표가 여러분이 이제 보는 지도에도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약속이 어떻게 되었는지 공부했죠? 언제나 방위표의 위쪽이 북쪽이야 라고 약속이 되어져 있다 그랬죠? 여러분이 이제 지도를 살펴볼 때 방위표의 위쪽? 이쪽 방향이 북쪽이구나. 아래쪽 방향은 남쪽이구나.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이구나. 이런 식으로 동서남북 각 방위를 확인하고 각각의 것들이 어느 쪽에 있는지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방위표를 이용하면 사람이나 건물이 향한 방향에 관계없이 위치를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서 있어요. 여기에는 산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학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제 동서남북이라는 방위가 이제 없을 때 이 사람이요. 이제 학교와 산이 어느 쪽에 있는지 이제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친구에게 산은 내 오른쪽에 있고 학교는 내 왼쪽에 있어. 한번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을 등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칠판 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위치가 정해진다면 바라보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라면 선생님이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산은 오른쪽에 있고 학교는 왼쪽에 있는 게 맞죠. 근데 뒤에서 누가 불러요. 야야야야 하고 누가 부르는 소리에 뒤를 돌았어요.
이번엔 여러분을 바라보고 이제 서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 방향이 앞에 선생님이 예로 든 것과 달라졌죠.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지니까 이 사람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아니야, 아니야. 야, 산은 내 왼쪽에 있고 학교는 내 오른쪽에 있어. 희한해요. 산과 학교가 움직였을 리 없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방향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죠. 그러면 이제 정확히 위치가 표현되는 게 아닌지라 사람들이 방이라는 걸 일부러 만든 거예요. 자, 방이라는 걸 이용해서요. 각각의 것들의 방향이나 위치를 나타내게 되면요. 사람이 어디를 바라보느냐 그 방향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위치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된 예를 선생님이 뒤에 가서 한 번 더 들어줄 거예요. 조금 기다리셔도 됩니다. 자, 지도에 방위표가 이제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도 다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도 한 장을 펼쳤는데 어딜 봐도 방위표가 없어요. 그러면요. 지도의 위쪽이 북쪽입니다. 그러기로 약속이 다 되어 있거든요. 전 세계적인 약속이에요. 그래서 방위표가 없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도의 위쪽이 북쪽, 아래쪽은 남쪽,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라고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가서요.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운 방위라는 걸 이용해서요. 각각의 것들의 위치를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방위표가 있어요. 지도에 이쪽 방향이 북쪽이고요. 아래쪽이 남쪽이고요.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이야 라는 걸 방위표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요. 주변에 각 방위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학교를 기준으로 동쪽 방향을 봤더니 공원이 있어요. 서쪽 방향을 봤더니 우체국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를 기준으로 방위를 이용해서 위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도 학교를 기준으로 남쪽에는 시장이 있죠. 북쪽에는 시청 건물이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이제 기준을 정해 방위표에 따라 여러 장소의 위치를 설명하는 그러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그림 지도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그러한 지도가 나와 있잖아요. 자, 이제 기준을 정해 방위표에 따라 여러 장소의 위치를 나타낸다. 이게 무슨 뜻인지 선생님이 이제 첫 번째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방위표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북, 남, 동, 서 방위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한밭초등학교의 남쪽에는 충남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라는 이제 충남고등학교의 위치가 어떠한지 표현이 나와 있죠. 근데 이때 기준이요. 한밭초등학교의 남쪽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한밭초등학교가 기준인 거야. 기준을 정해서 방위표에 따라 여러 장소의 위치를 말해보자 라는 거였잖아. 그럼 이제 지도에서 이러한 위치 설명이 바른 것인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기준이 한밭초등학교였죠. 그럼 지도에서도 한밭초등학교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에 한밭초등학교가 보여요. 근데 한밭초등학교의 남쪽에는 충남고등학교가 있다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맞아요. 한밭초등학교로 봤을 때 선생님이 지금 손으로 가리키는 이쪽은 모두 남쪽인 거거든요. 바르게 설명이 되어져 있네요. 이번에 또 기준을 바꾸려고요. 탐방역을 기준으로 해서 탐방역을 기준으로 해서요. 동쪽이라는 방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각의 것들의 위치를 또 바르게 설명했는지 검토 들어갑니다. 자, 그럼 지도에서 이제 탐방역을 찾았더니 여기 탐방역이 있어요. 탐방역의 동쪽을 쭉 봤더니요. 탐방초등학교, 탐방동 주민센터, 남성공원 있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대전 삼천중학교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대전 삼천중학교 기준을 찾아요. 남쪽에 뭐가 있는지 위치 설명이 나와 있어요. 남쪽 방향을 쭉 봤더니 한밭초등학교 있는 거 맞고요. 충남고등학교 있는 게 맞네요. 자, 대전 백운초등학교가 이번엔 기준입니다. 여기에 이제 기준이 되었고요. 그럼 지도에서 대전 백운초등학교를 찾아볼까요? 대전 백운초등학교.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쉽게 또 눈에 안 들어오네요. 대전 여기 있네요. 찾았어요. 기준이 되는 것을 찾고요. 서쪽 방향을 쭉 봤더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 게 맞습니다. 자, 기준을 정해 방위표에 따라
장소의 위치가 설명된다는 거 확인되었죠? 자, 그러면요, 우리 왜 방이라는 게 필요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선생님이 아까 예로 어떤 사람이요, 이쪽을 바라보고 서서 사는 여기 있고 학교는 저기 있어라고 얘기를 했다가 바라보는 방향을 휘릭 바꿔가지고 이제 산과 학교의 위치를 다르게 설명했다라고 하나의 예를 들었잖아요. 그 예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두 친구가 떡볶이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떡볶이집에서. 어머나, 그런데 떡볶이집이 있는 장소로 갔더니 어머, 세모 떡볶이, 동그라미 떡볶이, 떡볶이집이 두 개 나란히 있는 거예요. 근데 약속 장소를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문구점의 오른쪽에 있는 떡볶이집에서 만나.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기 친구는 이제 문구점을 등지고 서갖고 떡볶이집의 위치를 가늠을 했죠. 문구점의 오른쪽이라고? 이쪽? 어머나, 근데 어떻게 해요? 같이 만나기로 약속한 친구는요. 방향이 반대였어요. 문구점을 바라보고 서갖고 우리 문구점의 오른쪽 떡볶이집에서 만나기로 했지? 동그라미 떡볶이집으로 휘릭 들어간 거예요. 각각 다른 떡볶이집에 들어가서 친구를 기다리면서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투덜댔겠죠. 이런 식으로요. 자, 방이라는 게 없다면 사람이나 건물이 향한 방향에 따라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또는 앞쪽, 뒤쪽 등의 위치가 자꾸 달라지다 보니까 정확한 위치 표현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동서남북 방위를 정해서 정확한 위치를 표현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오늘 지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도 중에서도 방위라는 게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공부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퀴즈 3개 풀면서 오늘의 이야기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위에서 내려다본 땅의 실제 모습을 일정한 형식으로 줄여서 나타낸 그림을 지도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퀴즈입니다. 이 지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고 싶은 대로 막 그리면 안 돼요. 정해진 약속에 따라 그려야 합니다. 마지막이네요.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우리 지역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요, 퀴즈까지 모두 풀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도요,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어요.